이번에도 제대로 막아내. 전포대 경계태세, 표적 추적 중. 요격 시스템 준비 완료. 지휘관님, 승인 바랍니다. 발사 승인. 미사일 발사! 표적을 향해 상승 중! 3초 2초 1초. 미스터 강, 저게 정말 당신 나라가 만든 겁니까? 네, 대한민국이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등장하는 강민호라는 사람은 실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곳곳의 전시장과 시험장을 누비며 대한민국의 무기를 알렸던 수많은 방산인들. 그들의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로 담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2015년 유럽의 한 국제방산 전시회였습니다.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세계적인 방산 기업들이 거대한 부스를 차리고 최신 무기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명 업체의 전시장 앞에 몰려들었고 상담을 기다리는 줄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시장 한쪽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부스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강민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내밀고 한국에서 만든 자주포를 설명하려 했지만 대부분은 몇 마디도 듣지 않은 채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리아라는 말을 듣고 고개만 한번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내민 명함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허공에 내민 손을 잠시 그대로 두었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맞은편 미국 업체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독일 업체 앞에도 상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국 부스 앞만 유난히 한산했습니다. 그날 강민호에게 가장 아팠던 것은 노골적인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실전 기록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강민호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쌓은 성적은 있었고 기술에 대한 자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이 무기가 사람을 지켜냈다는 기록은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는 일반 상품과 달랐습니다. 실패하는 순간 병사의 목숨과 국가의 안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병사들의 목숨을 맡길 수 없다는 말은 강민호도 쉽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 앞에 놓인 가장 높은 벽은 단순히 성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검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증을 쌓으려면 누군가는 먼저 한국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쉽게 첫 번째가 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전시장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강민호는 홀로 부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나눠주지 못한 카탈로그와 명함을 정리하며 그는 한 가지 생각만 되풀이했습니다. 딱 한 번만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온다면 그 한 번의 기회가 어디에서 찾아올지는 그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기회는 뜻밖에도 사막에서 시작됐습니다. 끊임없는 위협에 대비해야 했던 중동의 한 나라가 대한민국의 방공체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검증된 서방의 방공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이라기보다 가능성을 증명해보라는 기회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기온과 거친 환경 속에서 장비를 세우고 레이더를 가동하고 발사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험하고 고치고 다시 시험했습니다. 한국이 증명해야 했던 것은 단순히 미사일 한 발이 날아가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시험장이 아닌 실제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첫 장면, 그 사막의 밤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준 순간부터 한국 방산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에서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22년 전쟁이 시작되면서 폴란드는 빠른 속도로 군 전력을 보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돈만 있다고 바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생산 시설에는 한계가 있었고 기존 업체들은 긴 납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때 폴란드가 바라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한국의 강점은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갖춰진 생산 기반을 이용해 비교적 빠르게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일정을 실제로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붙잡고 제품을 설명해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한 국가가 대규모 전력 보강을 맡길 수 있는 공급자로 올라선 것입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상징적으로 가장 높은 벽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방산 시장,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입니다. 수많은 첨단 무기를 스스로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며 전 세계에 판매해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게 미국은 오랫동안 무기를 팔아야 할 시장이라기보다 필요한 무기를 배우고 사오던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 군이 사용했던 수많은 장비도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런 미국의 육군이 사용하는 자주포 체계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K9 계열이 거론되고 시험과 검토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무기를 받아오던 나라의 자주포가 이제는 미국의 차세대 전력 후보들과 같은 무대에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곧 대규모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 실제로 진입하려면 성능 시험과 운용성 검토, 현지 생산과 정비 체계 등 수많은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세계 최대 방산 시장에 제품과 기술을 제안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미국의 무기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만든 무기를 미국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했습니다. 결과가 정해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기 시작한 곳은 육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한 미국도 하나의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함을 운용하고 있지만 그 함정을 빠르게 만들고 정비할 수 있는 조선 기반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시선이 향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초대형 상선부터 고부가 가치 선박까지 만들어 온 세계적인 조선 산업, 거대한 도크, 숙련된 기술자, 그리고 일정에 맞춰 대형 선박을 만들어내는 생산 능력, 한국 조선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능력이 이제 군함 유지와 정비 분야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와 보수 사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미국 군함을 한국이 대규모로 건조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함정 건조와 관련한 제도적 장벽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상징적인 변화였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배와 무기를 받아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 함정의 수리와 정비를 맡길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가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육지에서는 K9를 비롯한 방산 기술이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바다에서는 한국의 조선소가 미 해군과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모두 정해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다시 2015년의 전시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거의 찾지 않던 작은 한국 부스, 강민호가 내밀어도 받아주지 않던 한 장의 명함. 그 시절의 강민호는 상대가 돌아선 뒤에도 잠시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국제방산 전시회. 하지만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 항공기와 미사일 앞에 여러 나라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강민호가 사람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말을 먼저 건넸습니다. 강민호는 상대가 내민 명함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2015년에는 자신의 명함 한 장 건네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명함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스스로 필요한 무기를 충분히 만들 능력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무시당할 때도 다음 전시회를 찾아갔고 또 다른 나라의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 경쟁력 때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빠른 생산 능력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중동에서는 방공 체계가 주목받았고 유럽에서는 K2와 K9, FA-52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 미국에서도 한국의 방산과 조선 능력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조차 받아주지 않던 시절에서 세계가 먼저 한국의 문을 두드리는 지금까지 그 시간을 만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술을 쌓고 실패를 견디고 다시 도전했던 사람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방산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